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충남 금산 간디학교 이범희 교장 선생님 만나봅니다. 이범희 선생님은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연극 무대를 만들고 전국 단위의 교사 모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범희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충남 금산 간디학교의 이범희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산 간디학교 교장 선생님 되신 지가 이제 2년째. 네, 2년 됐고요. 이제 3년 차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뭐 금산은 고향이 아니시죠, 원래? 네, 저도 태어나서 이제 금산을 처음 가게 됐고요. 아이들 때문에. 네, 좋은 인연이 되어서 예. 사실 그 교직 생활하는 내내 이게 말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예.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말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말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쯤 금산간디하고 인연이 되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또 교육청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한 30여 년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요즘 학교 현장의 문제가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도 선생님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학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있을 텐데 그 교육의 주체인 교사도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큰 불행이죠. 이건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교가 교육적인 어쨌든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입시 중심의 교육에 매몰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의 보충서, 많은 시간의 자율학습, 또 많은 시간의 사교육 뭐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또 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들도 학생들도 그 학교의 주체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교사들이 학교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함께 모여서 논의하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교사도 학생도 주체 역량을 좀 갖게 해줄 때 그럴 때 좀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사분들이요. 저도 뭐 친구나 지인 중에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걸 말고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이제 수업만 꼭 뭐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생활교육도 이제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점진적으로 뭐 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교사들의 뭐 효능감이나 이런 거 높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뭐 획기적인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객이 전도된다고 다른 일에 더 막 쏟으시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힘이 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보셨으니까 막상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하셔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업무를 안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안학교가 공교육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좀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공교육에 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요. 저희 그 금산 간디학교는 공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라는 게 없고 오롯이 이제 수업과 뭐 아이들의 그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죠.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일이 거의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이 교육 행정기관으로부터 뭐 예산을 지원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관리 감독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굳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아이들 만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들 문제, 그러니까 뭐 생활관에서 어제 아이들이 어떠했고 누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문제, 수업 속에서 누가 좀 힘들어했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우리 이범희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는지요? 예. 아유, 이건 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닌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부모님이 다 네네, 교사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범대학 가서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선생님이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시류에 편승하는 네. 이런 말씀을 뭐 간간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렸던 저희들 눈에도 이렇게 썩 보기 좋았던 것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사범대학 가서 저런 선생님 말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보자라고 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이제 사범대학을 가기로 했죠.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뭐 노력은 했지만 막상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쉬움과 또 뭐 후회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자식이 받아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모로서 뿌듯함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교과목 외에도 사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활동 등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수업이 좀 재밌어서 학교를 잘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가 좋아서 또는 뭐 선생님이 좋아서 학교에 나온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공교육이 이제 좀 그렇지 못한 지점들이 어쨌든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좀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쯤에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쟁점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굉장히 좀 거칠어지기도 하고 학교에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뭐 좀 연극반도 만들고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연극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연극에 뭐 취미를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모여서 뭐 스스로 연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아이들 데리러 다니고 모으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무대에 연극을 올리고 그랬을 때 그 오셨던 부모님들이 당신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무대에 선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막 격하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 또 아이들이 그 무대에 저를 불러내어서 막 행가래 쳐주고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또 아이들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뭐 우리 A4 용지 한 장짜리에 학급 신문을 좀 매일 만들어서 칭찬은 말로 또 꾸지람은 글로 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그거 너무 좋네요. 그런가요? 꾸지람을 막 말로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고 서로 상처받는데 글로 좀 차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전달사항은 뭐 어제 누가 청소 시간에 청소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다라든지 그런 건 이제 글로 써서 이제 아이들 함께 공유하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뭐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학급 신문을 만들었지만 아이들은 뭐 이걸 우리 선생님이 이걸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아니 그거를 아이들 걸 받아가지고 매일 새벽에 그 학급 신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걸 뭐 정성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 2, 3교시 때 수업하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 이게 뭐 바닥에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또 막 이러잖아요. 네. 애들이 막 밟고 다닌 흔적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학급에서 1인 1역이라 해서 아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씩 역할을 주고 학급 공동체에
자기가 맡은 역할로서 기여하도록 뭐 이제 이런 이제 학급 운영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저희 반에는 그런 역할을 맡은 친구가 있어요. 담임 교사에게 상처 주지 않기 역할. 이건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막 이렇게 교실 바닥에 뒹구는 학급 신문을 보면 상처를 받으실 테니 담임 교사가 보기 전에 빨리 주워서 뭐 휴지통에 하여튼 뭐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학급 구성원으로서 이 좀 주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 같이 하고 또 교사 모임 만들어서 혼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쉽게 지치고 그럴 수밖에. 그래서 뭐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학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또는 지속적으로 뭐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다 보면 쉬이 지치니까 이제 좋은 교육 친구들, 좋은 수업 친구들 많이 만들어서 함께 공동 실천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뭐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공부 학과목 담임 선생님 역할 하시기도 힘든데 매일 학급 신문도 만드시고 한 명 한 명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또 모자라서 또 같은 교사들을 또 모아서 그 교사분들과 닫힌 교실을 열며라는 그런 모임을 만드셔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혼자서는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닫힌 교실을 열며나 또 이제 이어서 운영하게 되는 뭐 참여 소통 교육 모임이나 이제 다 뭐 맥을 같이 하는 교사 모임인데요. 우리가 이제 늘 아이들에게 협력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교육학자인 뭐 이 사토 마나부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교실이 무너졌다, 뭐 학교가 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실이 무너지기 전에 교무실이 먼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협력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좋은 학교 문화를 위해서는 혼자서 뭐 무엇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동료들이 모여서 함께 수업도 좀 개방하고 교실도 개방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때 좋은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네, 네. 이 참여 소통 교육 모임 같은 경우에 12년 동안이나 회장을 하시고 뭐 조직도 전국적으로 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들 교환하셨어요? 이제 말은 이제 뭐 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모두가 함께 운영진이고 모두가 회장이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꾸려갔던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수업 사례들을 이제 올려서 뭐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뭐 이 사례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학자는 그냥 반농담 삼아 내 수업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것은 뭐 이 장기 이식하고 같다는 얘기도 하죠. 장기 이식. 그 정도로. 그래서 가끔 학부모 참관 수업하는데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교사들한테 저 아나운서들도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회 보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맞죠, 그러시죠. 근데 그냥 그 수업을 공개를 하시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 수업 공개하는 또 그 남의 수업을 보고 함께 배우는 그런 문화, 교육과 관련한 이제 좀 건강한 시선들을 갖는 그런 운동, 그다음에 좋은 연수 연찬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뭐 제도나 법으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자발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실천에 계속 옮겨 오셨고 사실 2010년에 신설학교인 경기도 용인 흥덕교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교장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준비해야지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다소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데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교장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던 중앙 정부에서 이제 교사 중에서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네. 인근에 있는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다가 개교하던 흥덕고등학교에 공모해서 교장이 되게 됐죠. 그 이제 공모할 때 서류 같은 거 써서 내잖아요. 어떤 게 주요해서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장이 되게 된 배경은 개인적인 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 나누었던 참여 소통 교육 모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꿈꾸었던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수업이면 수업, 학교 문화면 학교 문화, 학생 자치면 학생 자치, 이 각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1년여 동안 함께 준비했고 면접 준비도 함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힘이 센 더 있는 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다음 해 점점 이제 그 모임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셔서 네. 함께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직접 실천했던. 네. 교장 선생님 되고 나셔도 조금 행보가 좀 남들과 다르셨더라고요. 매일 교문 앞에서 학생들하고 인사를 하셨다는데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면 되게 나 복장 어디 잘못됐나부터 해서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은 교장 선생님들이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아침은 학생 선도부라고 해서 네, 맞아요.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선도부 선배들이 이제 교문에서 복장 상태라든지 규율을 지키는 정도를 살피는, 그래서 아침에 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 첫 관문부터 불안하고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걸리는 거 없나.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흥덕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아침에 아이들이 좀 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선도부를 아예 만들지 않고. 선도부가 없었어요, 그 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안부도 묻고 최근 근황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고민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교장 선생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노래를 네,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 이제 지금 시선으로 보면 아이고 나이든 교장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이제 교문 앞 스토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죠. 이제 느낌이 팍 오는데요, 제가. 네네. 방송반 아이들이 이 입학식 때에 이제 학교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야 너희들 이 사람을 조심해 그러면서 매일 아침 되면 교문에서 너 어느 중학교 나왔니? 이름이 뭐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아저씨가 있어. 근데 그 아저씨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막 교실로 왔는데, 잠시 후에 또 그 아저씨가 나타나서 복도에서 너 아까 교문에서 만난 친구 아니니? 이런 걸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아저씨가 교장실에 앉아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 별명이 교문 앞 스토커인데 너희들도 그분 조심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자랑거리? 그게 말이죠. 학생 입장에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좀 친해지면.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친해지면은 나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친해. 이거 느낌이 맞습니다. 다른 거. 학교에 대한 어떤 친밀도 맞습니다. 이런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다 외우고 어머나.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SNS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축구 좋아하는데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을 점령해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축구를 못 하고 있다. 교장 선생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SNS에 올리면 제가 그래 교장실로 내려와서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이 학교에 다닌다는 자긍심 이런 것도 갖게 만드는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학생들이 잘못하면은 그 아이랑 같이 운동장도 돌고 지리산 종주까지 하셨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몇 번 남들 이제 담당 선생님이 여러 번 가셨을 때 저는 한두 번 가는 정도였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용인시에서 제일 늦게 개교한 비평준화 지역의 신설학교였거든요. 네. 이제 이 비평준화의 신설학교는 이제 그 구조상 좀 학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흡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무단 결석하거나 뭐 아니면 학교를 그냥 벗어나려고 막 그런 친구들도 꽤 많고, 선생님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많은 학교들이 3번 어기면 뭐 학교 퇴학 뭐 이런 이제 방법, 좀 강제적인 방법들을 많이 썼다면, 저희들이 이제 교사회의를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이 결론을 내린 게, 우리 한 번 어기면 뭐 예를 들어서 적발한 교사가 아이들과 1시간 동안 함께 뛰자. 뭐 2번째 걸리면 2시간 동안 함께 뛰자. 적발한 교사. 3번째 걸리면 아이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까지 다녀오자. 이제 이렇게 내부 규정을 정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리산 다녀오다 보면 비탈진 언덕에서 큰 바위 밑에서 이제 저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는 거죠. 선생님 뭐 빨리 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그러면서 손 내밀고 빨리 손잡고 올라와요. 막 이런 친구들.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뭐 아이들한테 그래 뭐 선생님 손 놓지 마라. 선생님도 네 손 안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정문에서 만나면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안 사주시면 저 일부러 걸려서 교장 선생님 끌고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제가 공교육에 있는 동안에 학교 평가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네, 정말 좋은 학교라고 소문난 학교일수록 그 학교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의 표정을 굉장히 밝고, 네. 교사하고 아이들이 지내는 관계가 뭐 교사한테 이렇게 치대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되게 밝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네. 당시 아마 우리 학교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에게는 아마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에 나는 그런 일들이고, 힘든 순간마다 아마 그 장면을 꺼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새 사실 학교폭력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학교폭력 내용 학생부 기재를 끝까지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 학교 폭력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도 좀 섬찟해요. 네. 제 생각엔 어쨌든 학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 학교 폭력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 폭력을 구사한 친구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회의 법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훈육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교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뭐 어떤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져야지, 이 학교에서 사실 학교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 다 관련된 자이들이지. 네. 그래서 이걸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가자는 얘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낙인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결코 이게 이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이지요. 네. 사실 처벌보다는 그런 훈육이 훨씬 더 어렵고 많은 지난한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렇게 이범희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학령 인구는 줄고 없어지는 학교도 많고, 그 예전 교사가 뭐 최고의 직업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또 실력 있고 좋은 분들이 교사를 지원해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좀 아쉽긴 하죠. OECD의 평가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집단이 교사가 되는 나라의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뭐 우리나라가 맨 앞자리에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네. 집단의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서희초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교대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친구들의 학력이 조금 좀 떨어진다, 이런 뉴스를 저도 뭐 함께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직에 입문하는 문은 굉장히 좁고 우수한 친구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좀 더 효능감 있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풍토, 교사를 좀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교사들이 효능감 있게, 교사로서 자존감 있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흉보거나 뭐 학교를 뭐 네. 비난하거나 이거는 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아이의 좋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럴 때 이제 교사들이 조금 더 좀 당당하게 자존감 있는 교사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 열정 있는 선생님들의 그 실력과 열정을 좀 다 끄집어내서 아이들한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간디학교 교장으로 이제 대안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서 일하고 계세요. 앞으로 교육자로서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공교육의 대안으로서의 학교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다양한 아이들의 선택지로서 우리 금산 간디학교라든지 이런 대안학교들이 또 다른 선택지로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뭐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 또는 조례가 다듬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담이 조금 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지금 대안학교는 뭐 지원이 정부 지원이 전혀 없나요? 뭐 전혀라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일부 좀 보조되는 게 있고요. 등록 대안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복 지원비 이 정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운영비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전액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쨌든 뭐 어렵지만 일정액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서구의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뭐 한 70%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그런 네.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워낙 많은 대안학교들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게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각 학교들이 실천한 좋은 사례들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 간디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안학교들이 자기 고유성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곳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대안학교든 아무튼 학생들의 선택지가 건강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희망을 쌓아가고 있는 충남 금산 간디학교의 이범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